다음 발표를 진행할 건데요. 다음으로는 인천교육청의 사례 발표가 이어집니다. 인천교육청의 주제는 지역사회 연계 꿈들의 공동교육 과정입니다. 인천교육청의 발표는 조정임 장학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 지원팀 조정임 장학사입니다. 오늘 국립대학 육성사업 컨퍼런스 대학과 고교학점제에 저희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초대해 주셔서 교육청을 대신하여 제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교육청이 같은 상황이겠지만 말과 글로 간단히 담아낼 수 없을 정도의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학교, 선도학교, 교과특성화학교, 온라인 거점센터, 에듀테크, 조금 아까 교육부 여미주 연구사님하고 충북교육청의 김진애 장학사님이 하신 많은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많으세요. 근데 오늘은 저희는 그중에서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꿈들의 공동교육과정 고교 지역대학 협력형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를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성심껏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부 연구사님하고 충북교육청 장학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많이 담으신 것 같아요. 제가 발표를 의뢰를 받을 때 실제 학생들의 좀 더 가까운 수업 영역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했고 제 발표는 조금 더 아이들의 가까운 공동교육과정 운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오늘 발표의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넘어가네요. 네,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천 고교 지역대학 협력형 공동교육과정의 배경 및 목적, 추진 방향, 그리고 기반 마련, 실제 운영 사례 중심의 내용, 마지막으로는 대학과 협력하여 진행하면서 느꼈던 제안과 고민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배경 및 목적입니다. 네, 배경 및 목적 여기 첫 번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교학점제의 정의에서 크게 부각되어 보이시는 것처럼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 이수가 기본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백인백색의 특성을 가진 아이들인데요. 모든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큰 과제가 남게 됩니다. 네, 다음은 미래 사회 전망에 따른 교육의 역할에 대한 언급에서는 물론 교육부에서의 고교학점제 취지에서도 모든 학생의 잠재력과 역량, 함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 지점에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모두 포함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이라면 그동안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어왔던 그런 기존의 교과 교육과정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겠죠. 즉,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고 또 교육청과 교육부, 우리 지역사회 모두가 하나의 교육 공동체가 되어서 고민해야만 하는 그런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넘겨주세요. 그러다 보니 고교학점제가 발표되고 나서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아니어도 미래 교육을 지향해 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위해서 나가야 하는 교육과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겠죠. 현재까지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로 나타난 큰 현상 중에
그동안 노력한 만큼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변화가 크게 우리에게 다가왔죠. 학생 선택 과목이 증가하게 되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연구학교 재학 중에 평균 선택 과목 수가 34% 정도 증가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런 맥락 속에서 학교 현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까 두 분의 발표 속에도 지속적으로 스며 있던 부분인데요.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교육제도, 학교의 체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즉 틀 자체가 변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변화 속에 가장 큰 힘, 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 교사입니다. 그 교사들의 다과목, 다교과 지도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어 교육부는 물론 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한 책임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드러나는 오늘 제가 발표할 인천 고교 지역대학 협력형의 공동교육과정의 목표는 분명해집니다. 지역사회 연계, 다양한 교과목 개설을 통해 학생 교육과정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되는 과목을 선제적으로 학교에 안내함으로써 학교에서는 이를 참고해서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 편제에 대한 방향성을 갖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통한 교육과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인천 고교 지역대학 협력형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네. 정규 교과과정, 2025 개정 교육과정에 고시된 정규 교과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 속에 교과융합형 진로 탐구 활동입니다. 정규 교과과정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학년도 2학기에 이미 학생들의 과목 이수가 완료되었고 지금 곧 8월 15일 정도면 모든 학교가 2021학년도 1학기를 마무리 짓게 되죠. 이 뒷부분에 발표를 하게 될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공동교육과정의 과목 이수 처리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와 더불어 현재 2021학년도 2학기 수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과목은 편제는 김진애 장학사님이 아까 자세히 해주셨죠. 보통교과, 전문교과 1, 전문교과 2. 잠시 후에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는 고교 지역대학 협력형의 과목을 개설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시를 보시면 고급 물리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화학, 빅데이터 분석, 메이크업 등 이런 과목들이 있고요.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융합형 진로탐구 활동은 개설하고 아이들의 수강 신청을 받는 즉시 서버가 그러니까 완전 다운될 정도로 몇만 명의 아이들이 막 몰려가지고 고생했던 부분인데 그만큼 인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수강 신청이 완료되었고 곧 8월 2일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중에 40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면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 우리 인천에 인천 글로벌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대학인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 아두이노 이용 자율주행차 탐구, 아두이노를 이용한 자율주행차 만들기 등 12개 협력기관에서 총 40개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 고교 지역대학 협력형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개설할 수 있는 보통 교과는 학교에서 개설을 하시고 학교에서 교사 수급이라든가 소인수 선택 과목으로 개설하기 어려운 부분일 경우 고교 지역대학 협력형으로 개설을 해드립니다. 안 돼요, 예, 고장났어. 네,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
과목의 특징 중에 지역 연계를 통해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지역대학과의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을 통해 꼭 필요한 과목만 선택한 진로 심화 과목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교과 1을 원하는 아이들이 있을 경우 전문교과 2로 편제되어 있는 과목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을 해주는데 다른 타 공동교육과정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결국 고등학교 교사가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학생을 위하는 학생 과목 선택권의 확장도 있지만 다과목 다교과를 가리키는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점에도 교육청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교사들이 전문교과 1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새로운 과목에 도전하고 이런 노고를 조금이나마 덜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전문교과 1과 전문교과 2는 고교 지역대학 협력형 공동교육과정으로 편제하자라고 저희는 방향을 정하고 이번 학기에도 그렇게 편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 학생이 매우 적거나 교사 수급이 곤란해서 단위 학교의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 과목 중에 타 공동교육과정, 거점형, 밴드형, 온라인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교육과정으로 해서 해결을 하고 좀 더 교과 전문성이라든가 또는 교수님의 그 심화적인 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목, 이러한 희소 과목에 대해서는 보통 교과여도 고교 지역대학 협력형으로 운영을 하자라고 지금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형 중에 두 번째 유형인 교과융합, 진로 탐구활동의 특징과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상황인데 특징은 아까는 정규 교과교육과정이고요. 얘는 정규 교육과정 중에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 탐구활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지역사회로의 외연 확대가 지금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럴 때 학교, 단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지도하고 모든 생활 지도하면서 지금 현재는 코로나 방역까지 신경 쓰셔야 되는 선생님들이 지역사회까지 외연을 확대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모두 마음속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실 건데요. 이 부분만큼은 교육부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나서서 같이 학교의 요구를 수용하고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우리 아이들이 살아온 지역, 우리 아이들의 삶이 녹아있는 그런 지역 교육 공동체의 구축과 연계가 매우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 인천의 경우는 지금 선도지구가 GT 선도지구와 ST 선도지구 두 개의 선도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선도지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대학 연계, 그 다음에 지역사회 연계하는 것들이 결국 차차차차 아이들의 만족도를 보다 보면 끝까지 살아남는 과목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이들은 굉장히 평가가 냉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아이들의 진로 적성과 연계된 새로운 융합 선택 과목을 개발하고 학교 밖 교육으로 연계해서 인정기관으로 만들어 내는 교육활동까지 우리가 지금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기반 마련 쪽으로 가겠습니다. 인천형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형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는 꿈들의 공동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공동교육과정이 4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교 지역대학 협력형 공동교육과정으로 중심학교 5교의 19과정이 이번 학기에 1학기에 있었고요. 밴드형은 2개 내지 3개의 학교에서 학사 일정을 조율하고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공유하는 건데요.
19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52개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거점형 공동교육과정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긴 한데 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교과목에 98교의 모든 학교들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거점형이죠. 얘는 49교 중심학교에 121개의 과정이 이미 이번 학기에 이수 완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이렇게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있는 고교 지역대학 협력형 공동교육과정이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고교 지역대학 협력형 공동교육과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역대학과 연계 협력하여 전문 강사나 전문적인 실험, 실습, 인프라가 필요한 교과 수업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조금 아까 충북교육청의 김진혜 장학사님 말씀이 제 가슴에 엄청 와닿았거든요. 근데 6개 대학과 정규 교육과정인 19개 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98교 이상의 아이들이 모여있고 300여 명의 학생들의 진로 적성에 맞추어진 학생부, 과목,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까지 종지점을 찍을 때까지 아이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 중에서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정말 최선을 다하세요. 뭐 방역부터 시작해서 출결 체크, 줌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화면 켜고 안 켜고 이런 세세한 것까지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여기서는 대학과 제가 업무를 처리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모 대학으로 보냈어요, 공문을. 이 공문을 누가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주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단과대 교수님들끼리 조금 또 불편한 일이 벌어지고 저희가 대학과 협의하러 갈 때 사범대학을 가야 될지 교육대학원을 가야 될지 교무처장님을 만나야 될지 입학처장님을 만나야 될지 정말 많이 업무 담당자로서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작년에는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실시했죠. 14개 과목을 아이들을 이수 처리하고 올해는 21학년도에는 업무 협약을 하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인천재능대학교 5월 11일, 경인여자대학교 6월 22일,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하고 4개 외국 대학 이렇게 지금 업무 협약이 체결되었고 앞으로 체결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주요 협약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협약이기 때문에 지금 실무 담당자나 또는 이 업무를 이제 주 업무로 받는 부서에 약간의 의견들을 다 첨부했어요. 그런데 주요 공통적인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연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 두 번째, 지역사회 연계 고교학점제 운영 계획 수립 및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조금 민감하신데 대부분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 지역사회 연계 고교학점제 운영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고교학점제 교원 전문성 신장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다섯 번째, 기타. 요거는 대학에서 요구하신 부분이에요. 너무 고교학점제로 위한 것만 우리가 하는 거 아니냐. 기타, 양기간에 발전된 필요사항도 같이 넣자. 적극 수용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4번 운영 사례인데요. 가장 관심 있으실 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부분인 것 같아요. 2021학년도 1학기 고교 지역대학 협력형 공동교육과정 19과정 현재 이수 처리가 완료된 상황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심학교가 있죠. 연수여고, 고잔고, 하기고, 원당고, 영성고 5개 학교가 중심학교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협력대학은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이 또 이어지겠습니다.
요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저희 교육청에서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 요 도표가 나오고 이 업무 프로세스, 이 메커니즘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엄청난 협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규 교과 교육과정이고 그 민감한 내신에 관계되고 대학 전형에 사용돼야 되는 학생부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아름다운 장면만 펼쳐질 수는 없고 굉장히 정확하며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모집, 예산, 이런 제반, 행정적 지원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합니다. 옆에 학교로 가시겠습니다. 중심학교로 보시겠습니다. 중심학교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적, 출결, 성적 처리, 생활기록부 기록, 과목 이수를 위한 모든 행정적 지원은 중심학교가 책임을 지게 되고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학교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는 중심학교의 우리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승진 가산점을 조금 받으시게 되는 그런 것밖에 없는데 거의 봉사라고 보셔야 되겠죠. 학교 협력교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협력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사실은 지역사회 협력대학에서 협력교수님은 교과 전문성을 갖고 계신다면 고급 화학이라든가 고급 생명과학에 관한 전문가로서의 교과 전문성을 주신다면 우리 협력교사는 아이들의 역량, 발달 단계, 아이들의 진로 더 밀접하게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교수님은 강의를 하시되 사실은 평가권,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가권이나 라이스 권한이 아직 부여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진행하는 이런 아름답고 유의미한 교육활동이 아이들의 대학 전형과 진로와 연결되는 종지부까지 찍기 위해서는 현직에 계신 고등학교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학교 협력교사 네모칸에 보시면 코티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코티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수님과 연계해서 34차 시에 운영 계획을 만들어내고 수업도 34차 시를 교사가 같이 들어가서 협력 수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코티칭이죠. 네. 그 다음 교수님과 의논해서 한 명 한 명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관찰된 결과를 매일 누적 기록하고 학교에서 본인이 수업을 진행했던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출석 처리하고 3분의 2 이상이 수료돼야 이제 이 아이는 이수 처리가 되겠죠. 이런 역할을 하시는 협력교사분이 사실은 제일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교수님은 교육비 특별 회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1시간에 16만 원의 수업을 받으세요. 우리 협력교사 선생님들은 1시간에 5만 원 정도, 그것도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네,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밑에 한번 보실게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지침, 고등학교 학업 성적 관리 시행 지침에 근거해서 교과 운영 계획 및 교과 평가 계획을 협력대학 교수님과 학교 교사 간의 협업을 통해 운영하게 됩니다. 세부 운영 사업은 두 분이 계속 모이셔서 지속적으로 의논하고 평가 계획까지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요 도식화되고 안정화될 때까지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었고 현재 1학기 때는 매우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각 주체별 역할을 조금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제가 업무 담당자예요. 제가 협력 교수와 협력 교사를 모두 매칭시키고 그 다음 연수를 진행합니다. 중심학교에서 협력 교수와 협력 교사의 위촉을 담당하는데요. 공문으로
각각 소속 기관에게 위촉 공문을 보내고 교수님은 이 위촉 공문에 의거해서 외부 강사 신고를 하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네, 협력 교수와 협력 교사의 협조하에 중심학교에서 반드시 교과서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운영 계획과 평가 계획을 같이 수립하고 중심학교에서는 외부 강사와 그다음 수당, 교과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죠. 그리고 같이 협업해서 작성하신 운영계획과 평가계획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똑같이 그 중심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교육과정에 준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모든 절차를 수립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협력교사는 모든 수업의 학생들 관리, 안내, 뭐 이런 것들은 협력교사님이 거의 다 하고, 수업은 코티칭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성적은 수행평가 또는 지필평가를 보시는 과목도 있으세요. 근데 2회에 걸친 수행평가로 지난 학기에는 대부분이 이루어졌고, 지필평가를 보는 과목은 이제 드물어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가 이제 공동교육과정으로 하는 것은 다 진로 선택 과목이었습니다. 저희 했던 그 사례 중에 고교 지역대학 협력형의 교과교육과정이 두 가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선도지구 말씀하셨죠? 저희 2020학년도 2학기 GT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도서지역 집중이수 과정이 아주 전국에 화제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도서지역은 강화군과 옹진군 소속의 학교예요. 이 대학의,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여기 보시면 영유아 교수법, 음악전공실기, 메이크업, 연극에 의해 스페인어, 이런 것들은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들죠. 그래서 교수님들을 전부 섭외하고 협력교수와 협력교사를 매칭시킨 후 17차 시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17차 시는 섬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인천 시내로 나와서 대면 수업, 교수님들과 대면 수업을 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작년 말에 엄청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그래도 대면 수업이 진행됐고 만족도가 최상이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물론 GT 고교학점대 선도지구의 유의미한 프로그램은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근데 저는 오늘 대학 연계 지역대학 협력형 교육과정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것만 가져왔습니다.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졌던 건 연극에 의해 메이크업, 영상 제작 기초, 체육, 전공실기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완전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목은 대면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21학년도 1학기 이수 처리 과정 과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봐도 좀 유의미한 과목들이 많이 있어요.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전문교과 1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실험실이라든가 대학에 수려한 그런 시설을 활용해야 되는 과목이기도 하죠. 그러나 아이들이 굉장히 욕심내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을 고교 지역대학 협력형으로 운영했고 아이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과목이었고요. 전문교과 2 중에서 보시면 빅데이터 분석, 이번 학기에도 2학급이 개설이 됐습니다.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것들, 스포츠 경기 분석, 이런 것들은 대학교 교수님이랑 수업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2학기에 이루어질 그런 현장 의견 수렴, 2학기에 이루어질 고교 지역대학 협력형인데요. 자, 현장 의견 수렴을 5월 17일에서 21일까지 했습니다. 이 과목을 잘 봐주세요. 보통 교과에서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수학 등 해달라. 전문교과 1에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고급 이걸 해달라. 국제법 해달라. 그 다음에 간호의 기초, 보건간호, 영상제작 기초, 로봇 소프트웨어, 건축일반 이런 것도 학교 선생님들 못하니까 이걸 해줘라. 근데 이 이외에도 수십 가지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가장 수요가 많았던 부분이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과목을 그대로
안 쳤고 지금 수강 신청 중인데 어제 추가 모집 끝났습니다. 여기 잠깐 몇 개를 보시면 인공지능 기초 15명인데 15명 다 차서 얼른 종료를 했고요. 고급화 그 사이에 22명 다 넘치죠. 네. 그래서 학교에서 현장 의견 수렴으로 해달라고 하는 과목을 안 쳤고 교수님과 협력 교사가 모두 매칭돼서 곧 2학기에 이루어지겠습니다. 네, 중심학교에서 이렇게 매칭이 끝나고 수요 조사에서 과목이 개설되면 이제 코티칭 시스템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협력교사랑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 교과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물론 평가 계획을 포함해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정규 교육과정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행정적인 처리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어서요.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대학 시설 사용 시 시설 사용료나 방역비 등은 교육청에서 모두 지급을 하는데 보통 같으면 이 업무가 그렇게 많이 힘들 것 같진 않아요. 이제 우리는 시스템화 됐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고교지역대학 협력경은 거의 안정적이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한 수업이 이루어질 때마다 저희가 방역업체를 내보내드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제가 파악하고 있고 방역업체랑 연결해서 수업하기 시작하기 2시간 전에 방역하고 끝나고 방역하고 네 이런 코로나 때문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고민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 아이들의 유의미성에 비교하자면 아무것도 아니죠. 네, 제안 및 고민은 이따가 토론 시간에 좀 나올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장학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은 토론하면서 남겨주신 질문으로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